지금 나이 먹고 무슨 그런 장난짓거리냐. 그리고 네가 그런 품격 없는 행동을 해가지고 전당대회 품격을 떨어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는 뭐 제가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 그리고 앞으로 조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는 선을 넘는 공격에 대해서 저는 참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슨 정청래 후보와 저의 얼굴을 합성을 해가지고 이상한 걸 만든다든지 거기에 이상한 글들을 쓴다든지 마치 불륜을 연상시키는 글들을 써서 계속 돌리고 있는데 저는 다 고소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 캡처를 해놓고 있고 댓글까지 다 캡처해놓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보를 보내주시고 계세요. 그거 전부 다 제가 고소를 할 거고 저는 이거를 고소도 많이 해봤고 제가 수사도 해봤고 처벌까지 하는 모습들을 제가 다 봐왔습니다. 그때 가서 그분들이 저에게 합의하자고 반성문 써서 보내주실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합의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반성문 쓰냐면요. 제가 곧 이번에 심사 승진을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 딸이 이번에 공무원 시험 치는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결혼하는데, 이거 남들한테 알려주면 안 되니까 합의해주세요. 저는 합의 없습니다. 실제로 다 처벌을 할 거고, 그리고 그 경찰의 출석 요구서는 집으로 배달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당신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작뿐만 아니라 유포, 댓글까지 전부 처벌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 캡처를 하고 그렇게 있다. 많아요? 많아요. 아이고 무셔워라 무셔워라.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이지은 지역위원장이 정청래 당대표 후보의 볼을 손가락으로 찌른 이른바 벌콕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정치인이 품격에 맞지 않게 장난했다는 비판은 받아들이겠지만 두 사람이 모종의 사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고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댓글도 모두 캡처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두 정치인의 남녀 관계를 암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일은 비판이 아니라 인격 침해입니다.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인을 비판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허위의 사생활을 만들어낼 자유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지은 위원장이 고소한다, 댓글을 캡처하고 있다라고 말한 순간 시민들이 느끼는 위축감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이지은 위원장은 경찰 총경 출신이고 변호사 자격까지 가진 정치인입니다. 변호사 자격까지 가진 정치인입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지요.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고소부터 거론하면 정당한 비판을 하려던 사람들까지 입을 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수상하다, 특별한 관계가 틀림없다, 이래서 저렇게 행동한 것 아니냐처럼 사생활의 존재를 암시하는 표현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끝에 물음표를 붙인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질문이나 의혹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전체 맥락상 구체적인 사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암시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반면에 공개된 사실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 사실에 대한 설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검증의 영역입니다. 공적 인물과 공적 관심사에 관한 비판과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태도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장한테 말입니다. 이지은 위원장은 2014년 한림대 법심리학 박사과정을 이유로 2년 동안 연수 휴직을 승인받고 같은 기간 한양대 로스쿨을 병행했습니다. 로스쿨 수학은 당시 연수 휴직 승인 대상이 아니었는데 왜 로스쿨 재학 사실을 경찰에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또 감사원 감사 이후 견책 처분을 받았고 소청을 거쳐서 불문 경고로 감경됐지만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승인된 목적과 다르게 휴직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는데 지금도 당시 행동이 정당했다고 생각합니까? 또 있습니다. 로스쿨 진학 자체로는 연수 휴직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박사 과정을 근거로 경찰 신분과 복직 가능성을 유지하며 로스쿨을 다녔습니다. 이 과정이 공정했다고 생각합니까? 당시 동료 경찰관들에게 도덕적인 가책이나 미안함은 없습니까? 그분들이 그 방법을 써서라도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면 그들은
이지은 총경처럼 행동했을 가능성이 없었을까요? 법을 지킨 그들은 바보였습니까? 실제로 법원은 일반 대학원 과정을 이유로 휴직한 다음 로스쿨 수학의 상당한 기간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상급심에서도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복직 이후 과정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할 거예요. 성북경찰서 112 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남은 로스쿨 과정을 어떻게 이수했습니까? 근무 시간과 수업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했으며 연가와 외출은 어떤 절차로 사용했습니까? 관련 자료를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다만 여기에서도 사실관계는 정확해야 합니다. 과거 일부 보도는 한양대 로스쿨에 야간 수업이 없었다거나 다음 해 연가까지 미리 사용했다고 전했지만 이후 2015년과 2016년에 야간 수업이 있었고 이지은 위원장이 상당수 과목을 야간에 수강했다는 내용으로 정정됐습니다. 따라서 근무 시간에 모든 수업을 몰래 들었다거나 다음 해 연가까지 끌어다 썼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확인된 판결과 보도를 인용하십시오. 보도에 따르면,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렇게 출처를 밝히십시오. 확인되지 않은 동기나 사생활은 사실처럼 단정하지 마십시오. 뭐 특혜를 받았다, 근무를 빼먹었다, 뭐 특별한 사이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내려놓지 말고 어떤 절차로 가능했는가,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가, 공정했다고 보는가 이렇게 물으십시오. 물으세요. 자, 그리고 정치인도 알아야 합니다. 시민의 비판이 거칠다고 해서 고소장을 먼저 흔드는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과 악의적인 사생활 유포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공적 행적을 묻고 판결로 확인된 과거에 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시민에게까지 법의 문턱을 보여주며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경찰 간부였고 변호사인 정치인이라면 법을 시민을 겁주는 무기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방패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민주당 정치인이라면 말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질문만 받고 불편한 질문에는 고소를 언급한다면 저는 정치인의 자격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후보의 볼을 찌른 행동이 적절했느냐는 논란은 작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청래 후보를 중심으로 모인 정치 세력이 비판을 설득과 해명으로 풀 것인지 아니면 고소와 지지자들 겁박으로 막으려 할 것인지 말입니다. 법으로 입을 막는 정치, 팬덤의 힘으로 질문을 몰아내는 정치가 민주당의 미래일 수는 없습니다. 이지은 위원장은 시민에게 선을 넘지 말라라고 경고하기 전에 자신이 공직자로서 전직 공직자로서 또 앞으로 국회의원이 된다면 공직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의 예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었던 것은 아닌지 먼저 답해야 합니다. 고소를 말하기 전에 정치인의 본분 그리고 시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먼저 생각하기 바랍니다.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이제 화산의 토라는 크기 부드럽고 물 빠짐이 좋고 당근이나 이런 우엉이나 뿌리 작물들을 재배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미네랄이 풍부한 용암 해수를 가지고 배채소를 만들잖아요. 소비자들이 건강한 버섯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유기농을 고집한다든지 버섯도 아주 깨끗하고 늘어는 땅을 사랑하는 농부들의 철학입니다. 제주 유기농 야채 100%, 늘어온 야채수. 영상 보셨습니다. 저렇게 땀 흘려갖고는 100% 제주 유기농 야채로 만든 것이 바로 늘어온 야채수입니다. 요즘 날이 더워서 찬물이나 아이스 커피 달고 사시는데 속만 차가워지고 위만 쓰립니다. 이럴 때 에비앙급 미네랄을 품은 제주 용암 해수의 제주산 유기농 야채 100%를 진하게 우려내서 지친 속을 가볍게
채워줍니다. 실제로 드셔본 분들이 식사 후에 뱃속 더부룩하고 가스 차던 것이 싹 가라앉았다.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것이 너무나 가볍고 편해졌다라며 후기를 정말 많이 남겨주십니다. 제가 이 좋은 야채수를 가장 똑똑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핵심은 아침 저녁 식전 한 포가 되겠습니다. 식전 한 포, 100% 유기농 야채수를 식사 전 딱 한 포 마시는 이 1분의 습관이 내 몸을 정성껏 돌보는 맑고 깨끗한 또 가벼운 루틴이 될 것입니다. 100% 제주 유기농 야채에 용암 해수로 만든 귀한 야채수가 하루 1,800원 꼴입니다. 속 쓰린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데 나를 위해서 매일 유기농 식전 루틴 만드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설명란이나 댓글창 고정 링크 누르시고요. 운전 중이신 분들은 느론 야채수 5글자만 기억하셨다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론 건배!